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1월 15일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먼저 볼 텐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계의 수급,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해외 시장이 좀 안 좋고 나서는 코스피 외국인 매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지수가 낮아지면서 기관계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낮아졌을 때만 기관계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상승을 해준 모습이죠. 그렇게 해주면서도 이제 기관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관계 특성 자체가 금융투자, 특히 금융투자 쪽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좀 올리는 특성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양매도, 사실상 어제 같은 게 외국인 순매수였지만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고, 오늘도 양매도 나왔습니다. 뭐 굉장히 큰 수준은 아니고 거의 보합권이나 마찬가지고, 차라리 지금은 수급보다는 어떤 그 지수의 움직임이나 투심을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선과 21선을 뚫어주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은 넘어서진 못한 모습이죠. 근데 아직은 그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매매와 대응 지속적으로 하면서 너무 과도한 어떤 공격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약간의 좀 뒤로 빠질 구석이 있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손절폭을 조금 여유롭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수준 내에서만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화요일 같은 경우 어떤 시초에, 그러니까 아침에 하락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주 드리고 가이드 드린 그런 대응을 보시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다시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최근 3일 동안 많이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그 뜻입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도 그 수준이 굉장히 큰 급락이나 폭락 수준이 아니라면 추가 매수나 혹은 손절폭의 여유로움을 통해서 버티고 이제 다시 장이 회복되면서 또 갈 주식은 가기 때문에 또 그 주식을 승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인스코비 하나 손절 난 거 말고는 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와닿는 게 또 다르겠죠. 전략을 짤 때 항상 시장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되 전략을 짜고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일시 매수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분할 매수보다는 일시 매수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지수의 흔들림이 조금 있을 것 같으면 한 발자국 뒤로 뺄 정도의 여유는 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추세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뒤로 한 발자국 정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여전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고, 그 실제로 추세를 완전히 돌파하고 강한 모습이 나오는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어차피 완전히 매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에 따라서 좋은 주식 위주로 계속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수익은 꾸준히 계속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흔들리더라도 살짝 빠질 수 있게,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장 전략은 그런 식으로 특별할 거 없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기존처럼 대응을 하시면 되고,
섹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내 상장 중국주와 그리고 중국 소비주,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개별주 조금 있고, 거의 대부분은 3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주식이 많이 움직여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소형주 위주, 그리고 과대가 그 10월 달에 폭락이 컸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주식들 위주로 하면서 3분기 실적이 개선되거나 혹은 증가한 경우에 반응이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 있었고요. 종목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빠르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간에 관심주들은 중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신금속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근데 어떤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 바로 상한가로 간 모습이라서 상한가 중에서도 단계적으로 매물을 뚫어가면서 가는 게 사실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가는 상한가는 추후의 움직임이 비교적 예측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 영신금속이 있었고,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는 차트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약간의 조정도 있었고, 3분기 실적 증가 마찬가지로 지금 3분기 실적 증가 때문에 움직인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3분기 호실적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MC넥스. 근데 MC넥스는 최근에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건드리기에는 조금 늦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놔두고 DB도 괜찮았습니다. DB는 하지만 관심주로 두기에는 너무 기관 외인의 거래가 너무 많고 개인들의 어떤 입김이 약하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에게 놀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보실 때도 기관과 외인이 너무 거래 비중이 큰 주식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은 특성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다 똑같은 주식이 아니고 매매법이라고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DB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고 큰 주식이죠. 뭐 시가총액으로 보면 큰 주식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별로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제이콘텐트리는 오늘 3분기 실적도 있지만 엔터주들이 최근 미디어 주들이 최근 강세를 보인 것과도 연관이 있었던 모습이고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 동국제약도 3분기 실적 호조인데 역배열이 너무 강한 모습. 그리고 요즘에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 건드리는 게 좋고, 그래도 너무 좋다 싶으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으면은 뭐 건드릴 수 있는 거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지금 차트도 어느 정도 역배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큰 추세에서 보면은 상승 추세에서 일봉의 배열에서는 역배열을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주로 기술적으로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동일방직 정도 관심주로 넣어두시고,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너무 시작부터 상승이 컸고, 물론 조정은 좀 예쁘게 받은 모습이고 지지는 잘 받은 모습이지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좀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는지, 이 선, 그러니까 그 1600원 선을 지지를 하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거래할 거면 그때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관심주로 두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마트, 동일방직, 바이오스마트, 동일방직, 인지디스플레이, 요거 3개 정도 3분기 실적에서 움직인 거는 요거 3개 정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주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한국행 중국인 단체 관광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주로 따로 이제 보자면은 중국의 어떤 중국 정부의 역할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 지표가 선방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어떤 기대나 수혜, 뭐 수혜라기보다는 기대겠죠. 지속적인 성장이나 경기 호조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것이 테마가 되어서 또 움직여줬습니다. 특히 형성그룹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대장주로 가장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수급상의 상징성도 있고요. 그래서 형성그룹을 봐주는 게 제일 괜찮고, 따로는 3D 애니메이션인 공룡왕의 흥행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왕으로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뭐 그 IP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프렌즈들을 통해서 어떤 뭐 소품이나 옷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도 많이 제작하죠.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황시영그룹 그 관련해 가지고 오늘 움직임이 있었고요. 공룡왕에 대한 기대도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닉 티 코스메틱 이거는 어제 종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준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국내 상장 중국주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황성그룹이 제일 상징성 있고 수급이 세긴 한데 로스웰도 차트 괜찮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잘못 쳤네요. 크리스탈 신소재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뽑자면 그나마 로스웰이 더 괜찮습니다. 로스웰이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유분을 좀 더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보다 윗꼬리를 덜 뺐기 때문에 윗꼬리는 적당히 빼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이 빼버리면 오히려 수급 악화와 리스크 회피 매물로 매물 때문에 더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손절을 부르는 그런 식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장 주식주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짚어드린 거 황시영그룹이랑 로스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은 수를 움직여줬던 중국 관련 소비주,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사드 피해주라고 해가지고 엔터주도 있었는데 오늘 엔터주도 작게 움직여준 모습인데 중국 소비주라고 보기에는 좀 엔터주는 최근에 좀 흐름이 달랐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주가 화장품주와 면세점 그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니모리가 상한가로 장 후반에 상한가로 강하게 들어서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1,300억인데도 불구하고 125억의 거래대금으로 빠르게 올려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만 보이게 되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보이고요. 관심주로 일단 보시고, 그리고 또 괜찮은 게 코스메카 코리아, 요게 두 번째로 셌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당연히 중국과 관련이 있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주 중에서 3분기 이익 상승이 1등입니다. 1위 제일 최상급이고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영업이익이 10배 증가, 3분기 영업이익이 10배 증가했고, 그래서 코스메카와 신세계 인터는 오늘 중국 소비주의 그런 테마도 있었지만 그런 실적 때문에 더 주목을 받게 되면서 대장 자리에 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장 자리에 자주 서는 애들은 아닌데 뭐 한국 화장품이나 뭐 그런 애들이 원래 대장을 자주 서죠. 근데 코스메카나 신세계가 오늘 3분기 실적이랑 겹쳐지면서 대장에 섰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들만 샀으면 안 좋은 신호인데, 코스메카랑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는 기관계도 매수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도 3분기 호실적이긴 했고 조금은 약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에이블 CNC도 보실 수 있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 똑같은 테마입니다. 연우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호텔신라도 움직여줬고요. 호텔신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한국콜마도 같이 이제 화장품 중국 소비주로 볼 수 있고, 신세계, 대표적인 신세계,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원래 세장에 자주 썼었는데 최근에는 좀 차트가 이상한 모습이죠. 코스맥스, BTI. 그래서 다른 서브한 주식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요하게 보실 만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토니모리, 코스메카 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영업이익이 10배씩 증가이고요. 그리고 토니모리는 수급상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니모리도 매수 기회가 초단기에서 혹은 스윙 정도에서 단기 슈팅 차트 패턴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슈팅 패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상한가에 적용을 따로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한가는 어떤 아예 차트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한가가 되게 되면 그 가격이 최상의 상한이기 때문에
그 상한가에서 파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향후의 흐름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기 슈팅이 나오는 어떤 수급상의 그런 어떤 법칙은 아니고 일반 원리 원칙 정도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는지, 매수가 어떻게 되고 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한가에서는 가격이 제한돼 버리기 때문에 꼬여버립니다. 보통 그냥 주식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상한가 전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기 슈팅 패턴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가 아닌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괜찮은 주식들은 상한가가 아닌 게 더 많겠죠. 양으로 보면 상한가가 아닌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가인 거는 나름대로 그 단기 슈팅 패턴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 상한가인 것도 아닌, 그러니까 각자 이제 상한가인 거랑 상한가 아닌 거랑 단기 슈팅 패턴을 다르게 뭐 경험을 통해서 쌓이고 이제 훈련이 되면은 그냥 나중에 그냥 한눈에 그냥 딱딱딱 보이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것도 없죠. 그래서 요 3개, 토니모니, 코스메카 코리아, 신세계 인터, 요거 3개 관심주로 보겠습니다. 네, 잡설이 조금 샜네요. 네, 이야기 샜는데 어쨌든 다 핵심적인 아주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그 어떤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과 굉장히 큰 실적으로 전환. 그래서 기대는 계속 있었죠. 기대는 계속 있었고 기술적으로 또 움직임, 급등 움직임 보여줬고, 이번에는 121선 근처에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매물대는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여기 최신고가를 뚫어주는지 그거를 보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근데 거래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언급은 해드리지만 괜찮은 주식이라 언급은 해드리지만 지금 당장에 거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알아만 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테크 같은 경우는 춘천주로 거래도 했었었고 뭐 하기 때문에 자료가 카페에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심주로 볼만한 DAP입니다. 뭐 실적 괜찮고요. 그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11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움직인 모습입니다. 단점으로 하면은 뭐겠죠? 체결이 불분명하고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너무 적죠. 그래서 오늘 크게 움직여줬음에도 불구하고 42억 밖에 안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주식인데 거래가 적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때 움직인 거는 그 유시민 관련해서 정치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유시민 맞을 거예요. 정치 테마, 유시민 관련주로 움직여줬었고, 오늘은 자사주와 실적, 괜찮은 실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자사주 취득에 대한 내용이니까 괜찮습니다. DAP.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평화산업입니다. 평화산업, 오늘 그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차 규제 완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얘기가 뜨고 있죠. 수소차 규제 완화나 인프라 강화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시장이 악화되고 테마가 지금 제대로 수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한 흐름, 초반에 22%의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거의 대장주로서의 흐름이 나왔는데, 아쉬운 점은 따라오는 주식이 많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집단군을 형성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는 거. 그게 아쉬운 측면이었고요. 어쨌든 상승세는 강하게 나오면서 5일선과 21선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 전환, 그리고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슈팅으로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은 매수 위치가 나오면 단기 슈팅으로 볼만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관심주로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슈팅 확률이 높습니다. 평화산업. 안 그래도 평소에 슈팅을 많이 나오죠. 종목 특성상 슈팅이 많이 나오는데 기술적인 위치도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 정리만 최대한 해두시고, 여력이 되는 대로 최대한 해두시고, 기억해 둬야 할 관심주만 기억하고 지켜보셔도 시장의 흐름을 잘 읽으실 수가 있고요.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다, 그럼 내일 바로 또 움직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고 약세인 경우에는 테마가 연속성으로, 그러니까 그걸 테마 연속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테마가 연속적으로 하루 이틀 뭐 3일 4일 계속 움직인다기보다는
오늘은 이 테마, 내일은 저 테마, 모레는 다른 테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세장이거나 투심이 약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는 또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통찰력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만약에 테마가, 오늘 상승한 테마가 내일 바로 강세를 보이지 못하더라도, 물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 모니터링을 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테마가 나중에 또 움직입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그랬죠. 제가 그 넥스트칩으로 추천주 거래해서 수익을 냈듯이 강하게 움직였다가 한 3일 쉬다가 다시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그 자율주행차가 테마가 움직이듯이 다른 테마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거의 이제 N자형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N자형인데 이제 5일선에 닿는 N자형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다양한, 아주 많은 그 어떤 슈팅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슈팅 패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저는 단기 슈팅 패턴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목들, 오늘 시장 종목도 정리해봤고 시장 마감도 해봤고요. 계속적으로 또 계속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많은 자료들 드릴 거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 카페 활동 많이 해주시면 어떤 보상책을 드릴 수 있게 해드릴 거고, 뭐 굳이 보상책 없어도 본인이 활동 많이 하고 많이 이득 챙겨 나가면 본인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뭐 인생도 힘들고 주식시장도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또 꾸준히 결과를 쌓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화이팅 하시고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